네, 이제 3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관계 행렬을 통해서 이제 R 요 제곱과 삼승에 대한 거를 구해보자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R이라는 거 생각하면 또 여기 옆에다가 011, 100, 001 이렇게 써가지고 M 이제 요 R 제곱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이제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 가지고 여기다 쓴다 그랬죠? 일행 일렬에 대한 합성 행렬의 값을 구해보면 처음에 0, 1, 0. 그러니까 여기 1이죠. 그죠? 두 번째 거는 0, 0, 0.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 두 개를 계산 이렇게 해보는 거죠. 세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0, 그다음에 두 번째도 0, 세 번째가 1. 그죠? 1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2행, 1열, 2열, 3열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0, 0, 0.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 2행, 2열을 계산해 보면 1. 또 2행, 3열을 계산해 보면 1. 또 3행, 1열을 계산해 보면 0. 3행, 2열을 계산해 보면 0. 그죠? 또 3행 3열을 계산해 보면 1. 네. 이렇게 이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R 3승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앞에서 한 것처럼 요거 하나 하고 또 요거 하나를 계산해서 합성해 주면 된다. 이거 배웠죠? 이렇게 써주는 거. 그래서 금방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주면 또 1행, 1열 또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1. 그 다음에 또 1행, 2열 보면 여기도 1. 또 여기 뭐 곱해서 1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2행, 1열. 또 2행, 2열. 또 2행, 3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따지면 되죠. 여기 3행 가지고 해보면 다 0이고, 또 요거 해보면 0이고, 또 마지막 요 1과 1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관계 행렬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2승, 3승 이런 거를 구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리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짜리가 이렇게 있을 때 S랑 T에 대한 관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R하고 S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T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 라는 거고요. 이 합성을 한 거에 또 역관계를 구하면 여기 뒤집혀서 각각에 대해서 역관계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다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제 6번에 대한 거는 뭐 이런 또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요 상태에서 그냥 합성을 하는 거를 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거 이제 요 답 쓸 때, 그죠? 답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두 개 합성하는 거니까 1이 2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로 간 걸 또 찾는 거죠. 요게 2로 가면은 S에서 2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답을 처음 1과 끝에 3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로 시작되는 게 또 있는지 보는 거죠.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보는 거죠. 1로 시작해서 3으로 끝냈는데 여기에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걸 또 찾는 거죠. 보면 얘가 있잖아요. 그죠? 3. 그래서 결국 답은 1과 3. 똑같이 쓰니까 안 써야 되죠. 또 요 시작되는 3이 또 있는지를 한번 보면 없어요. 얘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보는 거죠. 끝에가 2니까 시작하는 게 2가 뭐가 있느냐 보니까 요게 있네요. 따라서 2하고 3. 그죠? 또 2로 시작되는 건 없죠. 끝. 그 다음에 3, 1. 1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 있어요. 따라서 3, 1 답을 쓰면 되죠. 또 1로 시작되는 게 또 있네. 여기 있죠. 그러면 3, 3. 또 1로 시작되는 게 있나요? 없죠. 끝.
또 4로 시작해서 2로 끝났어. 2로 시작되는 게 있는 거 볼까요? 여기 있네. 그러면 4, 3. 그죠? 또 2로 또 시작되는 게 있어요? 없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이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 따라서 답을 구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구하던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역함수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또 쉬운 거죠. 여기 RS라는 거가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RS하고 또 R하고의 또 합성을 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뭐 찾아서 하는 거예요. 또 이거 RS가 얘니까 얘를 가지고 또 1, 3이니까 여기 또 3으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1, 1.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그죠? 또 여기 3으로 시작되는 건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얘는 이제 됐죠. 그 다음에 2, 3이 있으니까 3으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는지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2, 1.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겁니다. 그죠? 뭐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다 제가 쓰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그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관계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거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주어진 문제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이제 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반사 관계라고 요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비반사라는 것도 있죠. 반사의 반대. 그 다음에 대칭 관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대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4가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보고 주어진 문제가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반사 관계다. 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집합의 원소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왼쪽이 X면 오른쪽도 Y가 돼야 된다. 똑같은 놈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똑같은 놈이 R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 반사라고 우리가 된다 이거죠. 그 놈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니까 여기가 1이면 1, 2면 2, 3이면 3 그런 거죠. 이게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A가 다시 돌아서 A가 되고 B가 돌아서 되고 D가 돌아서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도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반사관계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도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개라도 없으면 반사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져 있는 그 점에서 반사관계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원소라고 그러죠. 모든.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이 도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 반사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반사관계는 그런 거고요. 예제 1번을 한번 볼까요? A라는 게 1, 2, 3, 4라고 주어져 있는데 반사관계 있는 걸 찾아라. 그럼 자기 자신 똑같은 거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4개니까 1, 1, 2, 3, 3, 4, 4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R1을 보면 1, 1 있죠. 2 있죠. 3, 3 있죠. 4, 4 있죠. R1 같은 경우는 반사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R2 같은 경우는 2, 3, 3, 4, 4가 있지만 1, 1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원소가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요 R2는 반사관계가 아니다. 보는 거죠. R3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하게 이것도 많지만 결국은 1, 1 있고 2 있고 3, 3 있고 4, 4 있어요. 그래서 R3도 마찬가지로 반사관계다. R4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반사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요 4개 중에 R1과 R3가 반사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B라는 게 그 자연수인데, 이렇게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과연 반사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때요? 반사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왜? 여기 같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1이면 1, 이거 만족해요? 만족하죠. 2면 2,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따라서 반사관계가 다 있을 수 있죠. 물론 뭐 1, 2도 만족하고 2, 3도 만족하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중요한 거는 그 원소들이 이렇게 반사관계가 있는 게 다 있느냐? 다 있죠. 그래서 예제 2번은 반사관계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반사관계는 그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놈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비반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네, 이제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은 이제 반사 관계인지 비반사 관계인지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1번 같은 걸 먼저 보면 반사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반사는 요 A, B, B, C, C 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사가 아니죠. 비반사 같은 경우는 비반사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족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안 돼요. 그게 비반사 관계죠. 요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비반사도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반사는 아닌데 비반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B, B, C, C는 있는데 A, A가 없잖아요. 이게 반사가 아니에요. 그럼 비반사인가요? 비반사도 아니죠. 왜냐하면 요 똑같은 게 일부 있으니까. 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야지 비반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는 반사도 아니고 비반사도 아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반사는 아닌데 비반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에 대한 걸 한번 보면, 대칭은 이거죠. XY가 R에 속해 있으면 YX도 속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XY라는 어떤 값이 있으면 뒤집힌 값도 있어야 된다. 이게 대칭이죠, 완전히. 거울로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쪽에 있는 놈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놈.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XY와 YX가 존재하는 거를 대칭 관계라고 한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대칭일 때는 A, B가 존재할 때 B, A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로 그릴 때는 거기 이제 다른 정점으로 나가면 반대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 행렬로 볼 때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행렬이 서로 대칭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A에서 B로 가면은 반드시 B에서 A로 가야 된다 이거죠. 뭐가? 대칭 행렬. 대칭이 되는 게 되죠. 그죠? 또 A에서 D로 가면 또 D에서 A로 가죠. 되죠? 또 A에서 C로 가면 또 C에서 D로 가죠. 이런 같은 경우는 대칭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행렬이 서로 대칭이 된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값이 1, 2죠. 1, 2니까 2, 1이 있어야 되겠죠. 2, 1. 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2, 3이면 3,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1, 4면 4, 1.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거죠. 요 대각선상에 놓여 있는 거야 뭐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우리는 대칭 관계라고 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면 대칭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X라는 거와 Y라는 게 자연수예요. 합해서 20이 되는 거가 대칭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Y가 19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19하고 1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족해요? 만족하죠. 뭐 2하고 18이 있으면 18하고 2도 존재하죠.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대칭 관계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대칭 관계죠. 2번 같은 경우는 한쪽이 이렇게 이제 큰 상황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대칭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뭐 1, 2, 뭐 이거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2, 1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 만족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나와 있는 거는 대칭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은 아니죠. 3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은 거, 뭐 1, 1, 뭐 2, 2, 뭐 이런 것도 얘는 요 자체가 이제 뒤바뀌어도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대칭 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대칭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칭은 이제 뭐 대칭에 반대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보면 뭐 이거죠. 이제 대칭의 반대말이니까 요 XY가 서로 같지가 않는 상황에서 XY가 이제 R에 속해 있는데 YX는 속해 있지 않게끔. 그러니까 1, 2가 있으면 이 1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는 반대칭 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단 이제 요 XY, YX라는 놈이 이렇게 서로 같은 관계, 이런 거는 우리는 얘도 반대칭 관계에 포함시켜 줄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대칭이라는 이 정의가 이런 정의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정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이거가 아닌 거, 이거 아닌 거가 이제 뭐 X, Y가 같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여기 안에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같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그 반대칭에 넣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값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대칭에 대한 거로도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고 또 반대칭에 대한 거로도 취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동일한 놈들은 대칭 관계와 반대칭 관계가 같이 존재한다. 대칭하고 반대칭은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갖고는 있지만 이렇게 갖게 되는 거는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상황도 같이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제 5번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 2라는 게 있으면 2, 1이 안 나와야 돼요. 2, 1 없어요? 없죠. 요거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2, 3은 3, 1로 되는 게 3, 2로 되는 게 없어야 되죠. 없죠. 또 3, 1도 1, 3이 없어야 되고 3, 4는 4, 3이 없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는 반대칭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요 1, 3이 있는데 3, 1이 있잖아요. 뭐 이거 끝났죠. 뭐. 그래서 한 개라도 이러한 대칭 관계가 성립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될까요?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이게 대칭 관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반대칭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은 1번과 3번이 반대칭 관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추이라는 거가 뭐냐면, 추이가 이거죠. 보시면, 원소가 3개가 있는데, XY라는 거가 있고, Y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 갔다가 또 Y에서 G로 가게 되면, 그러면 X에서 G로 가는 거. 그런 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으면, 속해 있으면 우리는 추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하고 2가 있고 또 2하고 3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1과 3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추이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에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으면 1에서 2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또 2에서 3으로 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존재하는 거. 요게 존재하면 이런 거를 우리는 추이 관계다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뭐 예가 하나 있는데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R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추이를 따질 만한 그러한 순서상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독립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들은 순서상이 없으므로 이런 거는 추이 관계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S라는 게 여기 1, 3으로 가고 3, 2로 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1, 2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 2가 없잖아요. 그래서 S 같은 경우는 추이 관계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예제 6번에서 이제 추이 관계를 한번 볼까요? 추이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면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있습니다. 그죠? 뭐 B에서 C로 갔는데 C에서 A로 갔다. 그럴 때 요때는 이제 요 가는 거에 대한 거는 요 놈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요 A에서 B로 가고 또 B에서 C로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있느냐? 뭐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는 추이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요 1에서 2로 가고 또 2에서 3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1에서 3으로 가는 게 있느냐? 있죠. 그죠? 있어요. 그럼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따져보면 1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갔는데 1에서 4로 가는 게 있느냐?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추이 관계가 되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에서 1로 갔다가 또 1에서 4로 가니까 2에서 4로 가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2에서 1로 가고 1에서 4로 가면 2에서 4로 가야 된다. 근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이 관계가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추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2번은 추이 관계가 아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이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제 6번에 대한 거는 네, 그렇게 됐고요. 네, 이제 예제 7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7번은 이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대칭 또는 반사, 반대칭, 추이 뭐 이런 관계를 이제 다 구별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사에 대한 거 1번을 먼저 보면 반사는 요 원소들이 똑같은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1, 1, 2, 3, 3, 4, 4. 근데 2도 없고 3, 3도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사가 안 되죠. 대칭 같은 경우는 요 1, 2가 있으면 반대되는 2, 1이 있어야 되고 2, 4가 있으면 4, 2가 있고 이거는 이제 대칭은 되네요. 그죠? 네, 대칭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추이를 살펴보면 여기 1, 2로 갔다가
뭐,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1, 2로 갔다가 2, 4로 갔으니까 1, 4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1, 4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추이가 안 돼요. 그죠? 추이는 안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대칭만 된다고 보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1, 2, 3, 4에 대해서 똑같은 거가 1, 1, 2, 2, 3, 3, 4, 4 다 있네. 그러니까 얘는 반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칭을 보면 1, 2, 반대되는 2, 1이 있고, 2, 3, 또 3이 있고, 또 똑같은 거는 그대로 있으면 돼요. 따라서 대칭이 되죠. 그죠? 반대칭은 뭐 당연히 안 되고, 추이 같은 경우는 뭐 1, 2에서 뭐 2, 3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그러면 1, 3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2가 이제 중간에 있어요. 1, 3을 찾아보니까 1, 3이 없네요. 그래서 한 개라도 추이가 되는 게 없으니까 추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요 1번에 대한 거는 대칭만 되고 2번은 반사랑 대칭만 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요 3번과 4번은 요거는 이제 따로 또 제가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6주차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